대사님, 이거 대사님이 이제 하신 이 업무 현황 보고서 제가 보고 이 어쪽을 보니까 기 대표부의 업무 첫 번째가 한반도 비핵화 실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대사관들의 업무 보고를 보았는데 업무 현황 첫 번째를 한반도 비핵화 실현으로 제기하고 있는 대표부는 기 대표부가 유일하다. 제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우리 국가와 국민이 기 대표부와 대사님께 걸고 있는 기대가 대단히 크고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사님께서도 아마 이거 업무 현황 어쩌게 첫 번째로 이거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이제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 판단이 맞습니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그 어느 것도 두 가지 가치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대사님께는요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평화적 환경 조성이 대사님의 업무 중에서도 가장 선차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대사님께 이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좀 좁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사님께서 계속 대상하고 있는 유엔 그 무대, 특히 안보리 여기에는 5개의 공식 핵 보유국들이 있고 안보리 밖에는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비공식 핵 보유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8개의 공식 및 비공식 핵 보유국들의 핵 독출인이 조금씩 다 차이 납니다. 특히 가장 큰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핵 보유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비핵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핵을 쓰느냐 하는 문제에서 크게는 미국식 핵 독트린과 프랑스식 핵 독트린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비핵 국가가 핵 보유국과 연합해 공격하지 않는 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로 프랑스는 좀 더 공격적으로 모든 종류의 무력 공격에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이 핵 공격이 아니고 제식 공격이라도 보복할 때는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한참 나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자는 건 북한입니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이 핵법에 최고인민의 법령으로 뭐라고 규정했는가 하면 핵 보유국에 대해서는 북한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격퇴하고 보복 타격하기 위해서 핵을 쓴다. 그러나 비핵 국가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핵 보유국과 야합해서 침략이나 공격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무력 공격을 당해야 핵을 쓰겠다는 거고 핵 공격을 받지 않는 경우에라도 핵 보유국이 끼어들면 뭐 주한미군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핵을 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북한 핵 독출인이 프랑스보다도 더욱 이렇게 공격적인 핵 독출인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사님께서 혹시 지난 10월 12일 김정은의 열병식에서 한 연설문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할 우리의 전쟁 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할 우리 전쟁 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전제를 달면서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또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는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거다. 그리고 이 말을 북한이 영어로 번역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in advance 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2013년까지는 북한은 미군이 빠지고 남북 사이에 재래식 경쟁이 붙는다면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 10월 10일 연설을 통해서 이제는 재래식 전쟁에서도 핵을 사용하는 건 물론 선제적으로 사용할 걸 이거 공개적으로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거 위협한 이 핵 방향으로 핵 독출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북한의 핵 독출이 국제법에 란폭하게 위반되게 변하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 정부나 또 저는 유엔 대표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이 이러한 데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걸 촉구한다라고 언급했는데 본 의원은 이런 언급 정도도 아직 부족하다. 왜? 핵 보유국이 비핵 국가를 선제적으로 핵을 쓰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 정도로 나갈 것이 아니라 북한이 유엔 안보리는 물론 핵 보유국이 비핵 국가를 선제적으로 타격했다고 하는 건 이거 국제법 NPT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라고 규탄 성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사님께서 이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이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문제를 빨리 사로잡아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핵 역사가 지금 75년입니다. 처음으로 핵을 사용한 역사가. 핵 역사에 있는 거에도 그 어떤 핵 보유국 정상이 나는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쓰겠다고 위협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국가를 걸었는데 이번에 김정은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에 응징하겠다. 몇 초만 좀 주십시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 원수가 자기 개인 명의로 이것도 뭐냐 가정입니다. 누가 북한을 향해서 이런 핵을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이런 가정에 기초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응징하겠다. 그것도 개인이 이건 저는 대단히 위험한 이거 지금 발언이고 북한의 발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업무의 첫 번째로 삼고 있는 유일하게 아마 우리 전 세계 나간 대사관 중에서 유일하게 유엔 대표부가 이걸 첫 번째 업무 현황으로 엮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잘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도 같은 입장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그 북한의 핵을 어떻게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포기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가져오는 것과 동일한 두 가지의 목표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더 검토하고 대응 방안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